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 결정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각종 보수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오 대표님? 우리 저기 송 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진행되는 거 뉴스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유 정말 어지럽습니다. 제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오 선배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병립형이 뭐고 비례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면 지금 요전에 우리가 정치 테러가 있었잖아요. 가까이는 저 누가 배현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시작은 정치 테러죠.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으로 말이야 뭐 칼로 연수. 이거 끔찍하던데. 그때 나온 기사가 조선일보도 그랬었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언론 다 그랬어요. 그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그래서 뭐 혐오와 증오. 혐오와 증오를. 그러면서 그게 양당제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당제 그 어떤 이 구조적인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다당제로 가자. 국회라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인데, 그 민심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빨주, 노초, 파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민의를 국회가 수령하려면 국회 구성도 다양화돼야 된다. 그럼 예를 다당제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처럼 양당제 구조에는 작은 정당들은 소수 국회 진출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결국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는 병립, 우리는 몰라. 지금 이제 하여튼 그 보수 언론에서는 또 위성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선거제라는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대표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그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병립형은 특히 그 소선거구제 병립형으로 소선거구제에서는 민의가 그대로 대표되기가 힘들죠. 사표가 많이 나오죠. 사표가 많이 나와서 전체 득표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의석은 뭐 50%, 60% 차지하잖아요. 그것을 최소한도 민의를 반영을 시키자는 걸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연동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전부 의석을 전부 연동형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30% 가진 사람은 30%만 의석을 갖고 10% 받는 사람은 10%만 받고 하면은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이 있잖아요. 지역도 대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도 제한돼 있고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그러면 지향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어떤 그런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는 식의 어떤 제도가 맞다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고 그것이 뭐 의성정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어떤 아주 뭐라고 할까 지연 말단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어쨌든 간에 비례성을 강화한 식으로 지난 총선에도 바뀌었잖아요. 준연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와해시킨 세력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내놓고 그 의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야당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례 연합정당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설명해 준다면은 이렇게 언론들이 민주당이 뭐 마치 이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원흉, 주범은 국민의힘입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대응하는 과정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당원 전체가 결정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당원 결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뭐 개딸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고 혼자 한다고 하면 독재냐고 하고 이런 어떤 아주 허접스러운 어떤 그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이 보도 자체가 저는
아주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어쩌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쟁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쟁 중계하는 보도, 뭐 저 정치 공방 그대로 중계하는 거, 뭐 주장 저널리즘이라나요? 내가 뭐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반박했다. 뭐라고 꼬집었다. 뭐 이게 이러면은 뭐가 본질인지 모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연동제 얘기가 나온 게 우리 정치 개혁이고 정치 발전을 위한 건데 이거 왜 이런 좀 전에 말씀하시면 이게 뭐 사표 방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는 본질적인 문제를 사라지고 맨날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내부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움 구경 막 시켜갖고는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기자들 우리 언론에 먼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는지 시시비비도 좀 가리고요. 예? 좀 그래서 그런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뭐 아시안컵 그 축구해 갖고 우리가 저기 요르단한테 참패를 당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자면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언론이 심판을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심판이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판은 카드를 많이 남발하는 심판이 있고 어떤 심판은 좀 과격하게 부딪혀도 카드를 안 남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중시하는 심판이 있듯이 언론도 이 선거법을 볼 때 자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을 안 밝혀. 무엇이 우리 언론이 나는 이런 기준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그 어느 쪽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 기자님 말대로 그런 원칙 기준이 있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서로 공방만 전하면은 이게 언론이 국민들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피곤하면 정치에 대해서 저 관심이 없어지고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 보자고 작년 5월 달에는 중국에서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이렇게 해갖고 막 우리 탈중국 했는데 올해 또 1월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시장 경제가 뭐 저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출이 그 대중국 수출이 30년 전으로 돌아갔다. 큰일 났다. 아직도 우리 저 수출에서 가장 많이 큰 차지하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수출인데 중국 시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 아니 언제는 빨리 중국에 탈출하려며. 또 하나가 또 제가 이제 금방 생각드는 게 뭐냐면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값 떨어지면은 뭐 경제가 저기 큰일이다, 뭐 건설업체가 큰일이다, 뭐 난리 난다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 오르면 이거 말이야 서민들 어떡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들은 부동산 적시 우리가 저기 생각하는 우리 회사 우리 신문사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이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막 그 이럴 때는 이렇게 조지고 저럴 때는 저렇게 조지고 그 내가 보면 조선일보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조직이 기승전 이재명 악마 만들기.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준을 좀 명확하게 우리 기준 잣대가 그 들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에 들이대는 잣대나 민주당이 이제 들이대는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때 좀 전에 말씀 그 의대 정권에 정원도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 의대 정원도 문재인 대통령 때 의대 정원 하자고 하니까 이거 뭐 현실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막 해갖고 이거 저기 뭐야 분탕질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막 좀 비판하더니 지금은 또 2,000명 늘리겠다. 2,000명 늘린다고 그랬는데도 의협은 뭐 잘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뭐 잘 그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코미디가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언론 징벌적 배상 도입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언론 재갈 물리기니 뭐 탄압이니 뭐 아주 그냥 큰결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국힘에서. 아니 그 어느 언론사에서 네, 언론사에서. 그냥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고 징벌적 배상 도입이 된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하여튼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요거만 할게요. 비유를 하나 하자면은 우리 예전에 그 저기 시장에 가면 이 쌀 같은 거 살 때 이런 말에다가 이렇게 저기 쌀 해서 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친한 사람 오면은 이게 고봉으로 이렇게 퍼주고 자기하고 저 별로 관계없는 싹 쓸어갖고 저기 깎아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 처음에는 그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한 사람 두 사람 보기 시작하면 그게 신뢰예요. 아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공정하지 않구나. 네. 그럼 그 집 안 갑니다. 예, 언론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언론도 똑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 친근에 따라서 친하냐 친하지 않는 에 따라서 그 잣대를 달리하면 네. 그거 국민이 결국 다 알게 되고 또 국민이 알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를. 그게 우리 미디어 비평의 아주 요체죠. 언론을 신뢰할 수가 없고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고 법원도 신뢰 뭐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검찰에 갔잖아요. 그 처분 나오도록 내가 믿질 않을 거라고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재판 결과 나와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요. 잣대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잣대가 다른 장사가 망하듯이 자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준 제시도 없는 언론의 보도는 그거는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예, 예. 만듭니다. 알겠습니다.